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전천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내용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두 다항식 A, B가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A라는 것은 X제곱 플러스 5XY 마이너스 2Y제곱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두 배를 마이너스 두 배 해서 좀 아예 쓰는 게 좋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6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y 플러스 6y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식을 좀 열심히 더하라 이런 얘기니까 동량끼리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모아놨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5x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합해서 7xy 처리되면 되겠고 4y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이런 항들을 보기에서 찾아가면 몇 번에 있습니까? 자, 3번에 있는 건가요? 그럼 3번이 답이 되가는 자, 다항식 정리, 우리가 수식 정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다항식을 올바르게 전개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와우, 이런 문제도 나오는 건가요? 전개 x 해서 열심히 전개했습니다. x 세제곱 그 다음에 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 해주면 되겠고 다음 이제 마이너스 1 전개해주면 되니까 부호를 좀 잘 바꿔서 쓰면 되죠. 마이너스 x 제곱 그다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또 역시 항들을 좀 제가 꼼꼼하게 잘 모아놨습니다. 자, 그럼 x 세제곱 되겠고 중간에 항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2x 되겠고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돼서 답을 구해가는 거니까 역시 또 3번에 답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 형태. 가장 당시 풀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전개 방법을 질문 던진 거니까 가볍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x-y, xy 값 주어져 있을 때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도 어떻습니다. 곱셈 공식 활용식까지 얼마나 좀 암기를 정확히 잘했느냐? 고등학교 과정은 이제 세제곱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데 세제곱 형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그럼 어떻게 돼 있죠? x-y의 세제곱 더하기 3xy의 x-y 이렇게 된다. 정확하게 암기가 돼 있으면 되는 거죠. 자, 대입해서 2를 대입해 주니까 8 처리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다가 2를 먼저 대입할까요? 이것에 마이너스 3을 먼저 대입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쓰면 되죠. 마이너스 3하고 이제 플러스 2 이렇게 좀 써서 계산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8에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1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12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곱셈 공식, 활용식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니까 정확하게 학습돼 있으라 믿으면서 3번 해설 마칩니다. 4번 문제 살펴봅니다.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미지수가 되어 있는데 주어진 또 식은 또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 자, 그렇다면 이런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접 나누기를 해 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열심히 나누게 하겠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겠고 자, 그러면 x가 들어가겠고요.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쓰면 되겠습니다. 자, 빼기를 하게 되니까요, 마이너스 4x 제곱 되겠고 이것이 이제 1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b 내렸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4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x 제곱해서 똑같아지겠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빼니까 더하게 되면서 5 마이너스 ax가 되겠고 b 마이너스 4 처리해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목 부분이 이곳에서 좀 처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온 부분들이 이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나머지 파트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0이 돼야 되겠다.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5-a x 앞의 계수 이 부분 0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이 5가 되겠고 상수함 b-4 이 부분도 0 돼야 되니까 b 값은 또 역시 4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a 플러스 b 값 당연히 9에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자, 나누기만 정확하게 잘 하게 되면 문제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거니까 자신감을 갖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5번 이어집니다.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하겠다. 항등식? 그럼 왼쪽 식에 나온 부분들하고 오른쪽 식에 나온 이 부분들이 항상 똑같다. 이렇게 처리되야 되는데 자, 오른쪽 식을 전개해서 계수 비교하려면 조금 식이 좀 길어집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항상 전개해서 계수 비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수치 대입법도 있죠. 수치 대입법. 네, 적당한 숫자들을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괄호 부분들 이런 부분 잘 살펴보면요.
자, 적당한 인수를 집어넣을 텐데 처음에 이제 x에다 0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왼쪽 식은 가볍게 이제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겠고 오른쪽 식은 x가 관여되어 있는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이 이제 모두 다 0이 돼 버리고 세 번째에서만 좀 값이 나옵니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0을 집어넣으면은 2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c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곳에서 c 값은 가볍게 2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뭐 x에다가 지금 1 정도 또 대입해주면 되겠습니까? 1 대입해주게 되면 좌측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4 처리해서 계산되니까 뭐 계산 결과 뭐 이따 천천히 계산해도 되나요? 그럼 이제 뭐 마이너스 5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 자 오른쪽은 1이 관여된 거니까 이게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세 번째 식 이 부분들이 전부 다 0이 되겠고 가운데 부분만 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2를 집어넣었으니까 3b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오호 그럼 b 값이 조금 이쁘진 않은데 b 값은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은 그럼 얼마를 대입하겠습니까? 나머지 괄호 인수와 관련되어 있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4에다가 마이너스 12 되겠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4 되겠고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0 처리해서 좌측 계산이 끝났고요. 자 오른쪽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 관여되어 있는 두 번째 괄호 파트 부분하고 세 번째 괄호 파트 부분들이 자 0이 되겠고 자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러면 6이 되겠고 6에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래서 값이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아이고 A가 아니라 A 맞나요? 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 값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2로 좀 약분을 해주면 이제 3분의 처리해서 3분의 그러면 1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저는 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라 이렇게 처리되는데 A, B 부분들은 3분의 처리해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처리해주면 되겠고 C는 좀 따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15니까 마이너스 5 되겠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마이너스 3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가 이제 전개해서 계수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가볍게 이렇게 이제 수치 대입해서 풀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발음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자, 발음풀이법 형태로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풀이하는 것보다 사실 더 빠른 풀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원래 이제 전개하면 안 되는데 전개하는 게 더 좋거든요. 이건 이제 질문이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최고차 부분에 A, B, C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전개하게 되면 무조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제곱 이런 형태로 좀 정리가 쫙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최고차 부분이 마이너스 3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3을 풀어가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더 빠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풀이법에서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 부분들은 수치대입법 형태의 문제 유형입니다. 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답만 구하자면은 전개했을 때 그냥 최고차만 이렇게 살펴봐서 곧바로 답을 구해가도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너무 얍삽했나요? 자, 문제 형태에 따라서 대처하는 부분들 좀 익혀가시면 좀 보탬이 되겠습니다. 6번 이어집니다. 주어진 식의 값을 계산해달라. 와우. 그렇습니까? 자, 일단 전개를 좀 해서 2i 제곱 해서 이제 마이너스 2점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요걸 이렇게 전개했을 때 플러스 3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전개해서 i 부분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전개해서 마이너스 2i 이렇게 처리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어진 식을 좀 했는데 제가 이제 식 순서대로가 아니라 좀 전개했을 때 나오는 이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나오게 이렇게 전개를 해놨다는 사실이 조금 더 약간 좀 색다른 점이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왜냐면 그 다음 연산 부분이 좀 더 쉬워진다라는 건데 애초에 너무 평이한 그런 문제였으니까 그냥 가볍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뭐 큰 차이가 나질 않겠죠. 자, 4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자 이제 다른 전반적인 거에서 지금 이런 쉬운 부분을 할 때 어떻게 전개해 가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지금 수월한 이런 방법들을 하나하나 좀 익혀가면 나중에 좀 전체적인 연산이 좀 수월해질 수 있겠다. 이런 취지가 좀 취지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실수 부분 먼저 나오는 부분, 그다음 이제 허수 부분 나중에 이렇게 묶어서 처리하는 과정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좀 익혀가시면 여러분들도 보탬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쭉 조정돼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이때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확실히 제대로 했습니까? 질문 던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p 이런 형태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쫙 계산하게 되면 4 알파 베타 a분의 c 이런 형태의 계산을 쫙 하는 거니까 계산 결과 5 이런 항목이 이제 학습됐냐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계산하는 것은 전개해서 알파 베타 만들고 알파 플러스 베타 만들고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제 대입만 하면 되죠. 뭐 4, 1 이런 부분들을 연산해서 답하는 거니까 가볍게 10이라고 답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자, 근과 계수의 관계 가장 기본적인 항목 다시 한번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정확하게 잘 처리해가는 부분들이 핵심이라는 사실 강조하면서 7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8번 살펴봅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그렇지 않아도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산할 때는 이제 인수분해 혹은 뭐 곱셈공식 이런 부분들이 이용돼야 되죠. 자,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숫자들이 엄청나게 큰 숫자들이 나오는데 1, 4, 0, 4, 1, 6 이런 숫자들하고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건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는 숫자인가요? 자, 이런 부분들은 X 이렇게 치환해서 주어진 식을 좀 간단하게 살펴가는 부분들이 핵심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모양이 되어 있고요. X 그 옆에 써진 숫자가 하나 더 끊으니까 X 플러스 1 쓰면 되겠고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문자로 바꿔 쓰는 부분들이 핵심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드디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보이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이 부분 전개해 주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돼서 약분해서 소거되는 거니까 이렇게 X 마이너스 1 그렇게 되면 주어진 X값보다 하나 작은 값이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숫자가 커가지고 재미난 형태를 좀 만들었지만 괜시리 겁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그렇지 않아도 인수분해를 이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인수분해 혹은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좀 간단하게 처리해서 풀어가는 것이 핵심 항목이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항식이 인수분해가 된다. 이때 이제 ABC 값을 구해달라. 자, 인수분해를 이제 직접 좀 처리를 좀 해야 되는데 x제곱 4xy 3y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y 마이너스 2 처리됐습니다. 자, 지금 식이 좀 복잡하게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할 때는 어떻게 되죠? 차수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야죠. 차수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x 차수하고 y 차수가 똑같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죠. x 제곱. 자, 그러면 이제 x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 고려하게 되게 되면 4y 플러스 1 처리해서 x 되겠고 그 다음에 3y 제곱 플러스 5y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인수분해 한다는 얘기는 그럼 이쪽 부분들이 우선 좀 곱으로 나타내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좀 먼저 인수분해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1, 3 해서 5 만들려니까 2 되겠고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y 플러스 2하고 3y 마이너스 1하고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돼서 1, 1 이런 지금 크로스 형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개수가 합하니까 4y 플러스 1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x 플러스 y 플러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됐을 때 문제에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전부 다 개수가 이제 ABC 처리되는 거니까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이 뒤쪽에 있는 거니까 이쪽에는 마이너스 1 뒤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값이 1이고 B 값이 3인가요? 그럼 C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좀 마이너스 C로 되어 있네요. 와. 이런 부분들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 값이니까 C 값은 A, B, 그 다음 C 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랬을 때 이제 이 수를 전부 다 이제 곱하기 하라 이런 얘기 됐으니까 곱하기 해주면 정답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인수분해하고 다 하고 나서 틀리면 안 되겠죠? 자, 큰 틀의 이제 인수분해 방법, 자, 이렇게. 자, 더 큰 틀 이제 인수분해를 보게 되면 이제 뭐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부분들이 더 큰 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잡한 식 인수분해할 땐 차수 낮은 문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조립제법 이런 것들이 큰 골격인데 지금 이제 두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차수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 뭐 이런 형태가 나온 것 같습니다. 큰 흐름 틀 다시 한번요. 공식 이용 여러 문자 되어 있을 땐 차수 낮은 문자 정리, 그 다음 조립제법 이런 부분들이 큰 이론 틀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면 좀 풀이하는 데 보탬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차수가 같은 문자일 때는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다. 그럼 이제 2차 방정식 2차식 x에 대한 2차식 인수분해할 때 이제 우선 이쪽 부분 이제 상수 부분에서 이제 곱하기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인수분해서 곱 형태로 처리하는 거다. 이런 부분들 기억하면 풀이하는 데 좀 지장이 없는 그런 문제의 형태였습니다.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항등식이란 얘기잖아요. 자, 근데 이제 주어진 식의 문자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맨 앞에 또 관계식이 있으니까 한 문자로 좀 정리해가는 것이 풀이의 힌트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A값, B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자, AX 제곱 무슨 얘기냐? 3X Y가 되어 있는데 이제 두 문자로 표현하면 잘 안 되니까 Y에다가 이제 X 플러스 1을 이렇게 좀 대입해서 다시 정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B의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 되셨죠? 이래 차곡차곡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2차 부분들은 A 여기 전기할 때 또 생기니까 마이너스 3에서 X 제곱 생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부분들은 여기 전기할 때 여기부터 쓸까요? BX 되겠고 이렇게 전기할 때 마이너스 3X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 1X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상수항 부분들은 또 뭐가 되겠나요? 또 이쪽에 계산했을 때 B 값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뭐 깔끔하게 이제 대입해서 한 문자로 뭐 정리해주면 뭐 풀이가 이제 무난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A 값은 이곳에서 3 나오겠고 B 값은 뭐 이곳 넣을 곳이 두 군데나 있는데 B 값은 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A-B를 구해달라. 마이너스를 뭐 답하면 되겠고요. 되셨죠? 자, 이제 문제 형식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 자, 이제 관계식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등식이 뭐, 항등식이다. 근데 이제 문자가 이제 두 개가 돼 있을 때 어떻게 해주느냐? 괜히 주어진 게 아니죠. 자, 이걸 이제 이곳에다가 대입을 해서 한 문자 형태로 정리하겠다. 정리하는 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뭐, 그 다음 이제 뭐 깔끔하게 정리해서 계수 부분들이 뭐 0, 0, 0 이렇게 처리해 가는 거니까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1번 살펴봅니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뭐 근 개수와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이 문제는 이제 판별식을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자, 두 배 여기 되어 있으니까 짝수공식에서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처리해 주는 거니까 빼기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 0보다 크다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2A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 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A 값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돼서 범위로 나왔는데 만족해주는 정수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1보다 큰 숫자 되는가 제일 작은 값은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는 자, 무난히 풀이 가능한 이제 판별식 T 부분이 근 개수와 관련돼 있다는 사실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풀이하는데 무리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되겠고 알파 베타는 B 뭐 이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근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 부분은 1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해서 보면 되겠고 주어진 식을 값을 이제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B는 이꼴 1이다 라는 관계식 하나 나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알파 제곱분의 1 더하기 베타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부분 이제 통분하게 되면요, 알파 베타의 제곱에다가 여기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1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알파 베타의 제곱분의 1이라는 결과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알파 베타의 제곱이 1이다 이런 뜻이니까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값을 대입하면 b 제곱이 1이다 이런 형태가 돼서 b 값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때 이제 무엇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문제에서 이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구하라고 했나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a 제곱은 주어진 식을 좀 이용해서 보면 2b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요. b 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계산을 해가면 되는데 이게 이곳에서 이제 b 값이 지금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나올 텐데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a 제곱의 값인데 이거 마이너스 1이 되면 이제 음수가 되죠. 그럼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b 값이 1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2 더하기 1 더하기 1 이런 형태니까 계산 결과는 뭐 가볍게 4를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뭐 역시 근과학의 세유관계만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전개해 가는데 뭐 대입해서 이제 그다음에 곱셈공식도 좀 알아야 되죠. 처리해 가는데 제 지장이 없는 그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부분들 당황하지면 안 되겠고요. 이렇게 처리해서 뭐 결과 나왔고 사실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a제곱 이 값 자체가 이제 2b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제곱 자체가 이제 양수돼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또 봤을 때 마이너스 1 되면 안 돼서 b 값이 1이라는 사실 이런 거 하나는 좀 살짝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연산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 근거 계수의 관계 확실하게 학습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천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2차 함수와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자, y가 x제곱 마이너스 2배 m 마이너스 2x m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있고 y는 2x 마이너스 1 둘을 이제 동시에 만족해 가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 이제 연립방정식의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서로 이제 y 값이 같다 이런 형태의 이제 문제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는 거겠고. 이해됐습니까? 자, x제곱 전개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 이제 이 부분이 와서 좀 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좀 들어가는 건데 좀 식정리가 좀 살짝 좀 불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 헷갈리면 좀 전개해서 좀 살펴보면 되죠. 4x가 되겠고 뭐 2x 되니까 뭐 2x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 공통을 좀 처리하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1 마이너스 m 이런 형태로 좀 바꿔 써놓으면 되죠. 됐고요. 그럼 m제곱 마이너스 2는 이꼴 제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제 만든 방정식에서 만족해주는 이제 x 값을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근이 없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역시 이제 판별식을 살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니까 m-1의 제곱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좀 써가면 되겠고요. 근이 존재치 않는다. 판별식 d 0보다 작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m제곱은 사라지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m 되겠고 플러스 1에다가 전개해주는 거니까 이거 플러스 1에서 플러스 3 되겠죠? 0보다 작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m 값이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서 범위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2분의 3보다 크다 5번에 존재하죠. 자, 이제 2차 함수하고 뭐 직선하고의 관계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뭐 당황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해주는 뭔가를 좀 구해달라 이렇게 된 거니까 같다라고 해서 연립방정식의 개념에서 쭉 처리해 주겠고 이 부분에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만족해주는 x값을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근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판별식 d 0보다 작다 이렇게 연결돼가는 일련의 이 흐름 과정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4차 식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x 4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x-2의 제곱. 이건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나눠 떨어진다 이런 문제 형태니까 이건 좀 계산이 좀 되는 시간을 조금 써야 되는 그런 문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 원리는 이제 0 이렇게 되는 숫자를 집어넣는 거니까 2를 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 플러스 2a 플러스 b는 이꼴 제로 이렇게 돼서 관계식이 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 관계식에서 이제 문자 하나를 이렇게 소거해가는 부분들이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x 4제곱 플러스 ax 돼 있고 이 부분에 b 값에다 이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6 이렇게 좀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부분 a가 들어가 있는 부분 x 4제곱 마이너스 16 a가 없는 부분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게 되면 자, 이게 이제 반드시 인수분해 된다 이런 게 이제 원리거든요. 이 부분이 x제곱 플러스 4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4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고 a의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 인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됐습니까? 정리를 좀 한 번 더 해도 되는데 뭐 정리할 시간이 없죠. 뭐 이렇게 그냥 곧바로 여기서 약분을 그냥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에다가 x 플러스 2 처리됐고 더하기 a 남고 x 마이너스 2에 fx 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또다시 나머지 정리 원리니까요. 이제 이거 0 되는 숫자 또 2를 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에다가 2 대입하니까 4가 되니까 8 되겠고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도 또 다시 4가 되겠고 플러스 a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a 값이 4, 8, 32 마이너스 32 해서 a 값을 구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문제가 무엇을 구하라고 했나요? f2를 구해달라. 그럼 주어진 식에 이제 2를 좀 대입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자, 그러면 맨 처음 주어진 식에다 2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 이런 걸 구해가는 거네요. 그럼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제곱하니까 f 이렇게 처리가 됐죠. 오호. f1 값은 구했는데 그러면 이제 b 값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b 값까지 좀 처리해서 식을 다시 쓸까요? 1 더하기 a는 a고 b 값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6 아까 이렇게 처리됐었죠? 이게 이제 f1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5 이렇게 놔서 구했으면 되겠습니다. a 값이 지금 마이너스 32 나와 있으니까 요걸 좀 바꿔주면 32가 되겠군요.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었죠? 자, 그렇게 되니까 계산하게 되면 17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 자, 이제 계산을 해드렸는데
맨 처음에 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곱으로 나누는 이런 문제, 나눠 떨어지는 문제 형태들은 좀 원래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0 되는 숫자 집어넣어서 관계식 만들었고 문자 하나를 좀 소거해야 되겠고요. 소거해서 나온 식이 반드시 이제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인수분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약분 이런 과정까지 이제 거쳐간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쉬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수식 다루기 이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연습해서 이런 부분 조금 까탈스러워진 문제까지도 좀 잘 풀 수 있는 능력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다룰 문항은 15번입니다. Z라는 복소수가 주어져 있는데 재밌는 계산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렇게 되는데 z 자체는 좀 관심이 좀 적고요. z 제곱이 좀 관심이 많은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2분해가 되겠고 이런 부분들을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 제곱해서 1 되겠고 i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2i 이렇게 처리되거든요. 이게 이제 소거되고 이게 처리해주면 이게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특징이 있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z의 2n제곱 처리되는데요. 이런 z제곱의 n제곱 이런 형태를 좀 살펴봐서 사실 이제 마이너스 i의 n제곱 이런 모양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z제곱이 이제 관심 있는 숫자 형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부분들이 좀 독특하게 z 더하기 루트 2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에다가 루트 2를 더하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분자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루트 2분의 2가 되는 거니까 루트 2분의 2로 계산되니까 1 플러스 i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이제 제곱했을 때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제곱하게 되면 루트 2는 제곱해서 이제 2가 되겠고, 자, 2가 되겠고, 이 부분 또 역시 제곱하면 1, 마이너스 1 지워지고, 플러스 2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또 이제 뭐가 되죠? i가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z 플러스 루트 2도 제곱을 하게 되면 이제 i가 되는 그런 특징,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풀어야 될 식을 좀 다시 한번 좀 써보면요. z의 2n제곱 더하기 z 플러스 루트 2의 2n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저 제곱이 좀 관심 있다고 했죠. 그럼 마이너스 i의 n제곱 플러스 i의 n제곱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복소수 i 부분은 이제 네 번마다 이제 규칙이 된다 이런 부분이 학습이 돼 있다면 그거 뭐 조사하면 되죠. n이 1이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i 되겠고 여기는 i 되니까 계산하게 되면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아요 되겠고 n이 2가 되게 되면 마이너스 i에 제곱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1 i 제곱도 마이너스 1 계산하니까 이제 마이너스 2가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 안 되겠고 n이 3 되게 되면 이곳에 이제 또 마이너스 i 곱하니까 i 되고 이 부분 또 마이너스 i 처리돼서 이 부분 0 되겠고 n이 4가 되게 되면 뭐 1,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2가 돼서 또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0 되는 부분들은 4번 규칙에 2번 이제 절반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20까지 알아봐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절반 정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4번마다 규칙이었으니까 4번에 2번 다시 또 5번 반복이니까 10번 나오겠습니다.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상시 공부할 때 재미난 특징이 좀 나온 건데 자, Z 부분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Z 제곱이 관심이 있는 그런 모양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좀 특이한 모양처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이제 제곱이 이제 관심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됐으니까 이런 특징만 좀 잘 캐치해주면 뭐 무난한 문제인데 이런 좀 특징을 파악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평상시에 어느 정도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자 잊지 말고 평상시 복소수 연산 관련한 것들 좀 학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 Z, 오메가가 다음과 같은 재밌는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시킬 때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 바는 뭐 켈레 복소수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Z 바가 I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Z는 어떤 복소수인가요? 그럼 이제 양변에다가 켈레 복소수를 한번 이렇게 곱하기 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i의 오메가 파 이런 형태가 z다 라고 좀 생각을 먼저 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을 하려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겠습니까? z하고 오메가를 더하게 해달라. 그러면 z 자체가 마이너스 i의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요 부분이 이게 뭐 실수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메가 부분을 이제 a 플러스 bi라고 좀 고쳐야 되겠는데요. 마이너스 i에다가 a 마이너스 bi 되겠고 더하기 a 플러스 bi 이렇게 해서 계산을 좀 해보는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전개해 주니까
플러스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b,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겠습니까? b 마이너스 a, i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a, b가 같다라는 뭐 정보가 이건 없는 거죠.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는 이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실수인지 허수인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니은은요. zi 오메가 이렇게 좀 처리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z 값이 이제 결과가 좀 나와 있으니까 이곳에다가 우리가 i를 좀 곱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오메가 파에다가 i를 또 마저 곱하고 오메가 이렇게 딱 처리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i가 곱하게 되면서 마이너스 되니까 오메가 바가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둘을 더하기 하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은 실수가 나온다 라는 니은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다음 디귿 들어갑니다. 디귿은 z분의 오메가 파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z라는 값 자체가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죠. 마이너스 i 오메가 파 분의 이제 쓰게 되면 이제 약분 되겠고요. 이 부분 이제 분자 분모에다가 i를 분의 1 이렇게 됐으니까 i를 이제 곱하기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i 이렇게 처리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군요. i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은 뭐 허수라고 해야 되겠지. 자, 실수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겠죠? 자, 그러면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몇 번이 되겠다? 니은에 있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호. 주어진 식, 뭐, 아주 좀 재미난 형태인 것 같은데, 먼저, 이렇게 좀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 Z를 좀 이렇게 구해놓고, 그럼 처리해가면 좀 무난히 좀 접근이 가능한데, 자, 일일이 처음부터 이제 A 플러스 BI, X 플러스 YI,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주어진 식을 좀 처리할 때 좀 시간을 절약해 하면서 풀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17번입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두 점에서 만날 때 그 교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한다.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요, 2차 함수 최고차가 양인 그래프 그려졌고 직선의 길이가 2인 이렇게 이제 만나서 여기 좌표가 알파 베타다 뭐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베타 값이 더 크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좌표가 f 알파 이렇게 좀 생기겠고 베타에 f 베타 이렇게 좀 좌표가 좀 생기지는데,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점은 A점을 그대로 되는데, B점이 재밌습니다. B점은 그럼 무슨 좌표입니까? 요건 이렇게 평행선 그었을 때, 여기 좌표가 되겠죠? 됐습니까? 좌표는 베타인데, Y좌표 값은 이제 F 알파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나는 좌표 C 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졌을 때 이 삼각형의 무엇을 구하냐면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넓이가 4일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관계식이 좀 필요한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하고 2x 플러스 1하고 만난다. 그리고 정리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마이너스 1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만나는 근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4에다가 알파 베타가 k-1이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둘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삼각형 넓이라고 했으니까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가로길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차이가 되는 거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 세로의 길이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요 좌표 차이가 되는 거니까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f에 집어넣은 요 부분들 좀 어떻게 좀 그럴싸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2차 함수에도 좌표가 되지만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직선인 거죠. 자, 그러니까 f 알파라는 것은 직선을 이용하게 되면 2알파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f 베타는 당연히 2베타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그걸 뭐가 되겠습니까? 빼기를 한 거니까 2배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걸 여기다 좀 대입해주면 되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가 이제 맨 앞에 있는 수랑 약분되는 거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넓이가 지금 얼마다라고 주어져 있냐면 넓이가 4라고 주어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다. 이건 이제 곱셈 공식이 되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좀 처리해 가는 거니까,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라고 나와 있으니까 16이 되겠고 4배의 알파 베타가 아까 정리했었죠? k-1 처리된 결과 됐습니까? 이 넓이가 4다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4배의 k-2 결과가 10이 되는 거니까 k-는 약분해서 4, 30이 되겠고 k 값은 또 4 해서 이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k 값이 얻어졌으니까 함수가 완성됐습니다. 함수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였으니까 4 이렇게 쓰면 되겠고, 이때 이제 문제에서 f8을 구해달라 그러면
64에다가 28이 16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68, 64에서 12를 빼면 되겠죠? 자, 그렇게 처리되면 결과는 이제 52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좀 X 좌표 구해가는 부분들은 너무나 이제 당연시해서 좀 관계식해서 이제 나오는 알파 베타 이렇게 이제 X 좌표를 좀 이제 처리해 가면 되는데 이제 Y 좌표 형태에서 이제 여기 부분들이 삼각형 만들어가는데 조금 재미나게 표현이 됐고요. 그랬을 때 이제 넓이 됐을 때 이제 요 부분 F 베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자 이렇게 직선 방정식을 이용해서 2 알파 플러스 1, 2 베타 플러스 1 하는 이 부분 처리가 이제 정확하게 잘 되어야 세로 길이가 돼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높이에 해당하는 세로 길이 구해가는 부분들은 함수 값을 이용해서 풀어간다는 사실을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주면 더 이제 무난히 풀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Y좌표 정확히 대입해서 구해간다. 학습 정확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CD일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순수성 계수를 구해주십시오. A, B는 상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B, CD는 모두 50 이하의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고 자, B는 2의 n제곱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C 더하기 D 한 결과가 A가 되겠고 CD 곱하기 한 결과가 B 이렇게 되는데 자, 이 B란 숫자가 2의 지수 형태로 구성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2의 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2 4, 8, 16, 32, 그 다음에 64니까 52 하니까 이제 이런 숫자들 가지고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B가 2가 될 수 있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자연수라는 이 부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두 수의 곱이니까, 자연수의 곱으로 좀 우리가 CD도 자연수니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 곱하기 2, 가령 이제 CD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B 값 자체가 지금 이제 2인 경우를 지금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B 값이 지금 2인 경우를 고려하는데 2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은 안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4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4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4인 경우 이렇게 알아보면 1 곱하기 4. 일단 1 곱하기 4는 안 되겠고 그럼 2 곱하기 이런 부분도 안 되는 거죠. 역시 4도 또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8도 가야 되겠습니다. B 값이 8인 이런 경우에 1 곱하기 8은 좀 안 되니까 2 곱하기 4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두 수의 합을 처리하게 되면 이게 이제 두 수의 합이 A인데 이게 이제 A 값을 이렇게 조사해보면 이제 6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부 다 다른 숫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요렇게 요 부분들은 순서상 이제 하나가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A, B, C, D 순서로 보면 6, 8, 2, 6, 2, 4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 8은 안 됐었죠. 자, 그럼 이제 16을 그 다음 좀 조사해야 되는데 1 곱하기 16 이 부분은 16은 지금 무조건 안 되는 거고요. 2, 8, 16 하게 되게 되면 되죠. B는 이제 곱하기에서 16이 되어 있고 더하기에서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4 곱하기 4는 좀 안 되겠죠. 또 해서 한 가지가 또 더 나왔고요. 요거 이제 오케이 되겠습니다. 하하, 이렇게 해서 이제 벌써 이제 두 개가 얻어졌고 32는 1 곱하기 32 안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16 해서 32가 나오는 거라면 18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4, 8, 32 이렇게 처리돼서 합하면 12 이렇게 되니까 또 다른 숫자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 32가 되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두 가지, 그다음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은 전체 이제 몇 가지다, 네 가지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방정식을 딱 풀어서 계산해가지고 값이 얼마예요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찾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낯선 이런 부분들인데 자, 이런 문제 유형에도 좀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문제의 조건이 충분히 다 있거든요. 5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이다.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지수로 되어 있으니까 B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작용 요건 되는 거 써놓고 그래서 이제 B 자리에 이제 숫자들을 쭉 써놓고 이랬죠. 자, 이제 곱하기에서 나온 거니까 이제 곱하기 되는 부분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는데 서로 다른이라는 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2, 4, 8, 2, 8이 16, 그 다음에 16 곱하기 2에서 32, 4, 8, 32 이런 경우들 됐습니까? 일일이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A 값마저도 이제 충족하는지 이제 조사해서 답수를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좀 차분하게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험 좀 뒤쪽 부분에 왔을 때는 자, 이런 문제를 풀이할 때 우리가 침착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9번 살펴봅니다. 3차 당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f2 함수값 주어져 있고요.
자, x-2의 제곱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같다. fx를 쓰는 데 있어서 나 조건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같습니다.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눴다. 3차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2차로 나누니까 당연히 몫이 1차가 돼야 되는데 이 목 부분하고 써야 될 나머지 부분이 똑같다라고 해서 ax 플러스 b를 이렇게 쭉 같이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자, 나 조건에 맞춰서 썼고요. F2를 대입을 해달라. F2 이거 결정적으로 좀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2를 쭉 대입해 주는 거니까 여기가 완전 좀 소거가 되죠. 그래서 2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결과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정보가 얻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이제 B 값은 이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주어진 식을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다. 대입해서 다시 쓰면 되는 거죠. 자, fx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예쁘게 쓰겠습니다. AX는 그대로 있고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참 A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좀 썼고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좀 식 정리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여기 부분에 A 공통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지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x를 좀 전기를 좀 다시 해보면요. 자, 이렇게 이제 전기했을 때 써놓고 해볼까요? 이렇게 전개했을 때 a의 x-2의 세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x-2의 제곱 그 다음 부분도 이것도 뭐 정리를 해놨을까요? a의 x-2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했는데 이걸 왜 했느냐고요? 자, 그러면 이제 fx를 이렇게 나눴을 때 이 나머지를 rx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이제 세제곱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이 a 값이 이제 몫이 되겠고 나머지 이만큼 나온 이 부분들이 바로 나머지 rx에 해당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식 정리한 거 하고 교묘하게 연결시켜서 풀어갈 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R1과 R-1 이 결과가 이제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인데 제곱하니까 1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1.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해서 나온 결과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더라도 이 결과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군요.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9 되겠고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요건 좀 이렇게 소거해서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 A는 이퀄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A 값이 이제 마이너스 4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이제 R3을 구해달라라고 했는데 일단 RX 부분을 그냥 그대로 풀어도 되겠죠? 주어진 식에다가 이제 3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1에다가 제곱하니까 또 다시 마이너스 1 되겠고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플러스 1은 A 되는데 마이너스 4 처리해주면 됐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 마이너스 6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뒤쪽은 산수를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맨 처음 fx 자체를 목과 나머지가 같다라고 해서 기본식을 써가는 패턴이 이제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하겠고요. 관계식 나와서 관계식을 이제 대입해서 다시 정리할 때 이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꼴로 해가지고 전개해서 최종 이렇게 식을 써놓은 이 부분들이 중요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문제에서 이제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목,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형태, 즉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하고 이렇게 매치업이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아주 재미있는 패턴, 연산 수식 사이의 관계들을 좀 이제 잘 살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0번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과 접하고 새로운 직선과는 만나지 않는다 라고 좀 조건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직선에 미지수 AB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관계식을 구해서 새로운 2차 함수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 자, 그렇다면 먼저 주어진 조건들을 좀 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y는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하고 y는 ax 마이너스 1하고 관계를 풀어달라. 이렇게 되면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ax 마이너스 1 연립방정식 모양이니까 같다 이런 형태를 처리해 주겠고요. 정리를 좀 이쁘게 한 다음에 자, 이 부분이 이제 접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중근을 갖는다라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판별식을 열심히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2하고 또 2를 또 곱하기 해주니까 16 처리가 되는 건가요? 는 0 불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a 값은 a 플러스 3 값은 4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1하고 마이너스 7 여기서 이제 a 값은 이제 두 가지 결과가 얻어지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은요 다시 2차 함수하고
직선이 x 플러스 b였던가요? 이렇게 두 개의 관계를 또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엔 또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b하고 같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b는 골체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번엔 이제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4분의 d를 해서 4 마이너스 2배의 1 마이너스 b 0보다 작다 풀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약분, 그냥 전개해주는 게 좋겠군요. 약분을 좀 먼저 하고 그러면 2 마이너스 1 플러스 b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해서 결과를 낼 수 있겠습니다. 오, b는 뭐 이렇게 범위 형태로 나옵니다. a 값은 또 결정이 안 되는 두 가지 모양이 되어 있고. 자, 일단은 어쨌든 이제 a, b 조건들을 좀 충분히 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함수가 x축과 만나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거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될 함수식 쓰고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쓰고요. 자, 기억을 풀려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판별식을 조사해야 되겠죠. a제곱 마이너스 4b 이런 형태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제곱했으니까 a 값은 큰 의미가 없는데 양수라는 의미로 해주면 되겠고 b 값이 이제 이렇게 음수니까 곱하기 해주면 양수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렇게 계산된다면 0보다 큰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맞습니다. 됐고요. 다음 니은은요 주어진 함수하고 5호 아까 직선하고 이렇게 접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접하는 것이 유리하게 직선 하나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 함수를 좀 대략 좀 그리면요 대략 좀 그리면 뭐 이렇게 좀 그려지겠습니까? 그려져 갔을 때 y절편이 이렇게 되고 뭐 대략 좀 그려져 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마이너스 1을 지나면 직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게 되면 오호 이렇게 이제 우리 a 값이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인지 만나는 점 자체가 이제 접하는 이 직선 종류가 기울기가 지금 1인 부분하고 마이너스 7인 부분하고 이제 두 개가 생기겠다 이렇게 된 거니까 하나만 있다라는 뜻은 좀 잘못됐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a, b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뭐죠? b 값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로 나왔는데 곱하기 해서 양수가 되려는 얘기는 a 값이 마이너스 7로 좀 결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될 때 디귿을 풀려면 주어진 식에서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니까 2분의 a가 되겠고 이 부분을 이제 대입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a 값이 지금 마이너스 7로 좀 세팅이 딱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2분의 7 되겠고 이곳은 마이너스 4분의 49에다가 더하기 b 이렇게 되는데 b도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이 좌표는 지금 확실하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2분의 7은 양수가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몇 사분면? 4사분면에 이게 존재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렇다면 기억 디귿이 맞아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부 내용 하나만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게 아주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한 문제에 지금 해야 될 일이 지금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맨 처음에 접한다라고 해서 정리해서 이제 판별식 D까지 조사해서 A 값을 구해야 되는 이 항목들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이거 지금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새로운 함수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만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판별식 D까지 거쳐서 이제 B값 범위까지 해서 이제 조건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기억을 조사해야 됩니다. 판별식 해서 그다음 니은 또 조사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판별식 D에서 나온 그 결과들을 조사해서 기울기가 1일 때, 기울기가 뭐 이렇게 마이너스 7일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이제 존재하는 거니까 뭐 유례다 하나라고 표현되는 건 잘못됐다 이런 거 해야 되겠고 그 다음 또 디귿도 조사해야 됩니다. 꼭 지점 좌표들을 조사해서 이게 이제 몇 사분면이는지. 자, 잠깐 전에도 좀 설명드렸지만 한 가지 항목만 한다면 뭐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항목이지만 그 해야 될 항목이 뭐 많게는 지금 한 5가지 정도나 되는 것 같습니다. 정보 2개 얻는 거에다가 각각 기억내는 디귿까지 해서 중간에 좀 실수 없이 꼼꼼하게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평상시에 연습 충분히 좀 많이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1번 전천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인데요. 자, 당식 fx를 나눴을 때의 나머지 새로운 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음 문음에 답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f1의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는 자, 첫 번째 주어진 정보에서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fx를 우리가 이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눴다는 얘기는 요걸 이제 인수분해를 좀 처리하겠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x 플러스 7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자, 이곳에 우리가 나머지 정 원리가
복수를 포함하는 부분들을 이제 알 수 있게 이제 0이 되게 이제 만들어가는 건데 이곳에 이제 1을 좀 대입해 줄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F1 대입해주면 자연스럽게 0이 되겠고 뒤에 남는 부분들이 8 이렇게 돼서 정답은 뭐 가볍게 8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f2 값을 구해달라. 요건 이제 뒤에 있는 정보 같습니다. fx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으로 나온다는 얘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건 q2x라고 좀 할까요?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와우 29 마이너스 37요. 큰 숫자가 써졌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역시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 갈 때 이렇게 지금 대입해 준 숫자하고 문제하고 연관성이 있죠. 2를 좀 이렇게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당연히 0이 되겠고요. 29에다가 2배를 해달라고 그럼 58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자, 에다가 빼기 이제 37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니까 21 해서 결과가 나오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볍게 결과를 구했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이용하는 문제겠죠. fx를 x제곱 마이너스 3x 요건 이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몫이 생기겠고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차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이 나머지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5를 대입해라 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주어진 정보가 위에 있는 거죠. 자, 역시 몫을 나누는 부분, 목 부분을 포함한 부분 0이 되게 이제 만들어가는 거니까 적당한 숫자 1을 먼저 F1, 1을 대입해주면요 A 플러스 B가 되겠고 결과가 우리가 지금 8을 얻었었던가요? 그 다음 2를 대입하게 되면은 2A 플러스 B가 되겠고 결과 21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빼면요 A 값은 그러면은 21에서 8을 빼는 그런 형태니까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13이 되는 겁니까? 13? 겠죠? 그럼 13 이렇게 대입해주면 B 값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가서 13을 또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5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RX 부분들이 13X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구했고 이곳에다가 또 5를 대입해달라 라는 얘기는 와, 5를 곱하기 해주면 얼마입니까? 5, 3, 15, 5이로는 그럼 65인가요? 65에서 5를 이렇게 빼서 정답은 60 해서 숫자가 좀 제법 커졌습니다.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나머지 정리, 자, 정보 얻는 과정, 그 다음에 뭐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1차 구해가는 과정, 무난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2차로 나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필요한 정보들 됐습니까? 이제 인수분해에서 이제 좀 찾아가면 되겠고 역시 마찬가지고요. 인수분해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딱딱 얻고 얻은 정보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2차 함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 연립방정식 풀어가는 정도의 레벨이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21번 전천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제가 설명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학습하는데 보탬이 좀 돼야 되겠죠. 자, 중간에 좀 이렇게 연산 과정이 좀 살짝 길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문제들이 좀 몇 개 보였었는데 자, 확실하게 복습해서 좋은 결과 얻어가기를 바라면서 전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